안녕하세요. 전기회로의 조은비입니다. 오늘은 13강 교류 전류에 대한 R, L, C의 작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임피던스에 대해 다시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직류회로에서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저항이라고 했고 기호를 R을 사용했습니다. 교류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류의 성질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에는 세 가지, 저항 R과 인덕턴스 L, 그 다음 커패시터의 커패시턴스 C가 있었죠. 그래서 이 R, L, C 모두 다 교류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저항은 그냥 저항의 레지스턴스라고도 하고요. 다음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를 묶어서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액턴스의 기호는 X를 사용하죠. 인덕터에 의한 리액턴스를 다른 말로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기호를 XL을 사용하죠. 또한 커패시터에 의한 리액턴스를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하고 기호는 XC를 사용합니다. 이 모두 다 리액턴스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라고 쓰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씁니다. 오메가를 2파이F라고 바꾼다면 오메가 L은 2파이FL, 오메가 C분의 1은 2파이F C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리액턴스 값과 저항 값을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이 임피던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임피던스의 기호는 Z를 사용해 줍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리액턴스와 저항 값은 서로 90도만큼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 값에는 반드시 J가 붙어야 하고요. 이 J는 복소수의 허수측을 말하는 것이죠. J라는 것 자체가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하는 것이죠. X 값은 허수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 값은 실수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값과 X값은 서로 90도의 위상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항만 있는 회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피던스 값입니다. 임피던스에서 저항만 있는 회로는 R이나 L이 없으니까 리액턴스 성분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임피던스 딱 L이라고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I 값을 계산해주기 위해서 오메 법칙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직류 회로에서 오메 법칙은 I는 R분의 V라고 썼습니다. 교류 회로에서도 마찬가지로 I는 R분의 V라고 쓸 수 있겠지만 R 대신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인 임피던스를 대신 써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분자 자리에는 V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I는 Z분의 V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Z값이 지금 R이라고 되어 있고 Z값은 R, 다음 V값은 Vm의 sin 오메가 t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R분의 Vm의 sin 오메가 t 값이 전류가 되겠습니다. 전압에서의 위상이 0도가 될 것이고요. 전류에서의 위상도 마찬가지로 0이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의 위상은 서로 차이가 없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정리해보자면 전압 V와 전류 I의 서로 위상차가 없으므로 이는 동상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상이 같다 라고 해서 동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인덕터만 있는 회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터만 있는 회로에서 임피던스부터 볼게요. 임피던스 X는 원래 R 플러스 J의 X가 되겠지만 지금 R 값이 없기 때문에 리액턴스 값만 고려해 줄 것입니다. 다음 L만 있기 때문에 XL을 구해야 하는데요.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오메가 L 2파이 FL이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제2의 오메가 L이라고도 작성이 가능하고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J 값은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극좌표법으로 생각해보면 1의 각도가 90도인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J 오메가 L 부분을 오메가 L 각도는 90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전류도 같이 볼게요. I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Z분의 V라고 쓸 수가 있고요. Z는 우리가 계산했듯이 J의 XL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전압이 Vm의 sin 오메가 T이기 때문에 XL 부분을 오메가 L이라고 바꿔주고 위에 Vm의 sin 오메가 T라고 해줄 건데 여기서 지금 여기 있는 J 값을 계산을 바꿔볼게요. 자, J분의 1을 계산을 하기 위해 양쪽에 J를 곱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밑에 J가 2번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분의 J와 같은 것이고 이는 곧 마이너스 J와도 같은 것이죠. 따라서 J분의 1 부분을 마이너스 J라고 써줄게요. 마이너스 J라는 건 마이너스의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하는 것이고 1의 마이너스 90도와도 같습니다. 위에 그냥 J는 90도 양수를 의미했지만 마이너스 J는 90도가 뒤쳐져 있는 마이너스 90도만큼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오메가 L분의 V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전압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을 비교해 볼게요. 전압에서의 위상은 지금 세타가 0도였고요. 전류에서의 위상은 현재 세타가 마이너스 90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마이너스 90도만큼 뒤쳐져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전류 I는 전압 V보다 몇 도만큼? 90도만큼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뒤쳐져 있습니다. 즉 뒤진다, 뒤쳐져 있다 라고 하고 이는 우리 지상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압보다 몇 도만큼 뒤져 있는 것을 진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진상이다 라고 표현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 0.5 헨리인 코일에 주파수가 50Hz인 교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코일의 리액턴스 값이 얼마냐라고 되어 있네요. 자, 코일의 리액턴스라고 했으니까 유도성 리액턴스를 구해달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 다른 말로 2파이 FL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코일이 지금 0.5만큼의 헨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인덕턴스 값은 0.5 헨리, 주파수 F는 50Hz가 되겠습니다. 자, 유도성 리액턴스 오메가 L은 2파이 FL이고 2파이에서 F값이 50, L값이 0.5인 상황이네요. 계산을 해보면 50파이라고 계산이 될 거고요. 단위는 옴을 사용해주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커패시터만 있는 회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임피던스부터 볼 건데요. 임피던스 값에서 지금 R 값은 없기 때문에 X 값만 볼 거고요. L 값 중에서도 C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커패시터에 의한 X, 즉 용량성 리액턴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다른 말로 2파이 C분의 1이라고도 작성 가능하겠죠? 그리고 X값을 계산해 줄 건데 주의해야 할 점이 앞에서 L값은 플러스 J라고 썼었지만 XC를 구할 때는
지금 마이너스 j를 해줄 겁니다. 다음 뒤에는 마찬가지로 xc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이 될 거고요. 이는 마찬가지로 오메가 c분의 1이지만 마이너스 j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또는 1 각도의 마이너스 90도라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메가 c의 각도 표시해주고 마이너스 90도라고 써줄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했던 유도성 리액턴스는 플러스 J였지만 커패시터에 의한 용량성 리액턴스는 마이너스 J라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이것은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서로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류 I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Z분의 V라고 쓸 수가 있고 현재 Z값에는 마이너스 J의 XC 그다음 V값은 VM의 사인 오메가 T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J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마이너스 J분의 1은 위아래 마이너스 J를 곱해주게 되면 결국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위에는 J가 되기 때문에 J와 같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J라고만 쓸 수가 있고 밑에는 오메가 C분의 1 위에는 VM의 사인 오메가 T라고 작성이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J의 VM 오메가 C 사인 오메가 T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깨끗하게 정리해 볼게요. VM 오메가 C 사인 오메가 T에서 J라는 값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값이 지금 1에 90도만큼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90도라고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압에서의 위상과 전류에서의 위상을 볼게요. 전압에서의 위상은 지금 0도지만 전류에서의 위상은 세타가 지금 90도인 상황이네요. 따라서 전류 I는 전압 V보다 90도만큼 이번에는 앞선 상황입니다. 앞선다 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전류가 주어가 전류예요. 전류가 앞서는 상황을 진상이다 라고 표현 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 유도성 리액턴스에서는 지상, 커패시턴스에 의한 용량성 리액턴스는 진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20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60Hz 100V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는 얼마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C 값은 20 마이크로페럿이 되고 주파수는 60Hz, 전압은 100V인 상황에서 전류가 얼마냐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전류를 구해주기 전에 XC 용량성 리액턴스가 얼마인지부터 계산을 같이 해볼게요.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 될 것이고 이는 2파이 FC분의 1이 될 것이죠. 2파이 곱하기 60Hz의 20의 마이너스 6제곱을 해준 다음 1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는 거 아직 하지 말고 좀 기다려 볼게요. 왜냐하면 뒤에 I값 계산할 때 다 소거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I는 Z분의 V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컨덴서만 연결되어 있는 회로니까 XC분의 V라고 쓸 수가 있고요. XC는 우리가 구했죠. 2파이 60, 20, 10의 마이너스 6분의 1에 100V라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100 곱하기 2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을 계산하라는 것과 같은 말인 거네요. 자, 10은 빼주고 10이 아닌 숫자들만 따로 계산해 볼게요. 그럼 2파이에 6이랑 2만 계산하면 24파이가 될 것이고요. 지금 10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 100, 여기 10, 여기 10, 여기 10만 따로 계산해주면 곱하기 10에 100은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 지금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되니까 결국에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만 남네요. 따라서 2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계산해보면 대략적으로 0.75가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답은 0.75 암페어, 답이 1번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 회로에 전압 200sin t의 전압을 가했더니 전류 50sin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의 전류가 흘렀을 때 이 회로의 종류는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위상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압의 위상은 0도, 전류의 위상은 2분의 파이, 즉 90도만큼 앞서는 상황이네요. 전류 I가, 얘가 항상 주어라고 했죠. 전류 I가 전압 V보다 90도만큼 앞선 상황입니다. 따라서 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진상인 회로는 용량성, 커패시터에 의한 회로죠. 3번 체크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출문제도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 인덕턴스 값은 5mH 코일에 전압이 220V고 주파수가 60Hz인 교류에서 I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네요. 자, 그러면 XL 값부터 먼저 구해줘야겠습니다. XL은 오메가 L이라고 쓸 수 있고 오메가 L은 2파이 곱하기 60Hz의 5mH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I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임피던스분의 V 해줄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L 값이나 XC 값이 없으니까 XL 값만 계산해주면 될 거고요. 220V 전압 자리에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XL에는 2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들어갈 거고 위에는 220V만 남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 어려운 학생들 두려워하지 말고 계산기 쓰는 방법을 익히라고 했습니다. 자, 계산기 써보면 정답으로는 대략적으로 116.7 암페어라고 나오기 때문에 가장 정답이 가까운 것은 4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출보관 문제 2021년 2회의 19번 문제예요. 주파수가 1kHz라고 되어 있으니까 1000Hz라고 써줄게요. 다음 용량성 리액턴스가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파수를 50으로 바꾼다면 용량성 리액턴스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주파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값은 C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는 주파수가 1000이든 200이든 50이든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C 값을 구해줘라 라는 문제인 것이죠. 자, XC는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고 지금 2파이 F C분의 1입니다. 따라서 2파이 곱하기 1000 곱하기 C분의 1이 지금 50인 상황이네요. 따라서 C는 2파이 1000 그다음에 50분의 1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지 말고 그 다음 주파수일 때를 계산해 볼게요. 주파수가 이번에는 50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F값이 50으로 바뀌었을 때 XC가 어떻게 바뀌냐 계산해 볼게요. 오메가 C분의 1, 2파이 FC분의 1이 될 거고 2파이 F는 50, 자, C값 구했었죠? 2파이 1000, 50분의 1이 될 거고 결국엔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자, 지금 2파이 없어지고 50 없어지고 결국에 남는 것은 1000분의 1분의 1과 같습니다. 안에 것끼리 곱해주고 바깥 것끼리 곱해줍니다. 결국에 1분의 1000이 남으니까 답은 1000이 되겠네요. 정답이 3번이라고 체크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R만 있는 회로에서의 임피던스는 R, 인덕터 L만 있는 회로에서의 임피던스는 J의 XL, 다른 말로 J의 오메가 L이었고요.
콘덴서 C만 있는 회로에서의 임피던스는 마이너스 J의 XC라고 쓸 수 있고 이는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었죠. 위상도 볼게요. 저항 R만 있는 회로에서의 위상은 전류 I가 V와 위상이 같았습니다. 따라서 우린 이것을 동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인덕터만 있는 회로에서는 I가 V보다 90도만큼 뒤진다 라고 했고 우리는 이걸 지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콘덴서만 있는 회로에서는 I가 V보다 90도 앞선다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진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RLC는 앞으로 교류 해석을 하는데 많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복습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